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거의 반드시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공항, 번화가, 대학가, 심지어 관광지가 아닌 동네 골목까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커피를 마신다기보다 머문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사람을 만나고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곳. 이 익숙한 풍경의 시작.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스타벅스 커피가 세상에서 가장 싸지도 가장 맛있다고 모두가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커피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스타벅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처음부터 커피숍이 아니었다.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스타벅스는 우리가 아는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에스프레소도 없고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없었죠. 그저 원두만 파는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를 연 사람은 3명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팔고 싶었던 게 아니라 좋은 커피란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두 공급업체인 피츠커피앤티에서 아라비카 원두를 공급받아 로스팅한 후 팩에 담아 판매했는데 그 당시엔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아라비카 원두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얼마 후 스타벅스 역사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바꾼 한 번의 여행. 1982년 하워드 슐츠는 주방용품 회사의 영업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한 고객이 유독 많은 양의 드립 커피 메이커를 주문하는 걸 보고 의문을 갖습니다. 슐츠는 직접 시애틀로 날아가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고 결국 그는 1982년 스타벅스의 마케팅 책임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이탈리아 출장 중 동네마다 있는 에스프레소 바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서서 이야기하고 웃고 잠깐 머물다 떠납니다. 바리스타는 직원이 아니라 동네의 얼굴이었죠. 슐츠는 이때 깨닫습니다. 이건 커피가 아니다. 문화다.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 거절당한 아이디어. 슐츠는 돌아와 스타벅스에 제안합니다. 원두 가게가 아닌 이탈리아식 커피바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창업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원두 회사다. 카페는 우리가 아니다. 이 거절이 스타벅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슐츠는 회사를 떠나 직접 이탈리아식 커피바를 표방한 카페를 엽니다. 일 지오날레. 이곳에서 그는 실험합니다. 커피 맛, 바리스타와 손님의 관계, 공간의 분위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카페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스타벅스 창립자들은 본업이었던 피츠커피 인수에 집중하기 위해 스타벅스를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87년 슐츠는 스타벅스를 통째로 인수합니다. 스타벅스가 판 것은 제3의 공간이었다. 슐츠가 만든 스타벅스의 핵심 개념은 제3의 공간입니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제3의 장소. 그래서 스타벅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눈치 보지 않는 공간. 콘센트와 와이파이.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은 좌석 배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회전율을 일부러 포기했다는 것. 일반 카페는 빨리 사고 빨리 나가야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이 공간은 나의 장소가 된다.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사지만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사용권을 구매한 셈이죠. 또 하나, 어디서나 예측 가능한 경험. 서울이든 뉴욕이든 파리든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맛인지, 어떻게 주문하는지. 이 안정감은 여행자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일상 속에서는 루틴이 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표준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표준화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름과 로고. 이 이름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서 나옵니다. 고래 사냥선의 1등 항해사. 스타벅. 창업자들은 커피 무역이 바다를 건너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고 항구 도시 시애틀의 정체성과도 잘 맞는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해, 바다, 무역이라는 이미지가 브랜드의 출발점이 됩니다. 스타벅스 로고 속 인물은 사람도 인어도 아닌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며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는 존재죠. 왜 하필 사이렌일까요? 커피 향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스타벅스도 사람을 불러들이는 공간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초기 스타벅스 로고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갈색 로고 상반신을 드러낸 사이렌 두 개의 꼬리가 그대로 보이는 형태.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로고도 함께 변합니다. 색상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녹색은 스타벅스의 핵심색이 됩니다. 스타벅스가 전 세계로 확장되며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초기 사이렌 로고가 일부 문화권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1992년 사이렌의 얼굴 중심으로 프레임을 당기면서 꼬리와 신체 표현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익숙한 미소 짓는 얼굴의 스타벅스가 만들어집니다. 창립 40주년 스타벅스는 가장 큰 결정을 내립니다. 로고에서 스타벅스 커피라는 글자를 제거한 것이죠.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얼굴만 봐도 우리는 누구인지 알지 않나요? 이 순간 스타벅스는 커피 브랜드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됩니다. 결국 스타벅스가 판 것.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판 것은 머물러도 괜찮은 시간, 그리고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장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사람들은 다시 들어갑니다. 다음에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걸까? 스타벅스는 우리에게 커피를 팔았지만 사실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팔았던 브랜드입니다.